청소년 문화론 제5강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 강론에서 여러 가지 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중문화 그리고 팬덤 문화 이렇게 이제 청소년과는 좀 더 밀접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대중문화의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 청소년과 대중문화 그리고 청소년과 팬덤 문화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바람직한 청소년 팬덤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중이라는 의미는 일종의 독일어로 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매스, 영어로는 매스인데 독일어로는 마스라고 하고요. 이게 비귀족적이고 비교육적이고 주로 중하위 노동자 계층, 특히 가난한 계층을 마스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산업화가 되면서 농민이 노동자로서 계층이 변하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지죠. 그렇게 되니까 귀족 외에 이제 중하위 노동자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고, 원래 문화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화는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 독일어로 콜루트라고 그러는 이 문화는 주로 이제 엘리트 그리고 귀족들의 이런 감정, 사고를 나타내는 보통 예술 같은 분야의 어떤 상징적 산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 대중문화라는 의미는 매스컬처 이런 의미는 일종의 이러한 이제 엘리트들의 어떤 그 소유물이 결국은 이제 노동자 계층들이 소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넓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중이라는 말은요, 보통 좀 안 좋은 쪽으로 쓰면 주체적이지 못하고 뭐 고립되어 있고 또 분산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이 비합리적, 이성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으로 분산돼 있다. 예, 대중 뭐 심리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대중 심리에 빠지면 뭐 본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그 흐름에 몰입된다. 뭐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개체들끼리 분산돼 있는 것 같이 그런 대중의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스컬처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사회학 과학자의 스토리가 분류한 건데 파플러 컬처라고 해서 이것은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스컬처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 생산 과정을 초점을 맞추면서 그 대중들이 일종의 비합리적인 상태에서 대량 복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그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거라면 파퓰러 컬처라는 개념은 파퓰러가 보통 인기 있는 민주적인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다수 사람들이 문화를 단순히 이제 생산하는 측면보다도 어떤 문화를 수용하고 또 그 소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어 파퓰러 컬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근대 이전의 팽민들의 문화까지도 포괄한 의미로 이제 쓰였고요. 현대 파퓰러 컬처는 주로 미디어에 의해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문화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파퓰러 컬처는 좀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대중문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스토리의 분류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중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느냐,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보면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3년간 미 군정기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 전쟁 이전까지 미 군정기 그리고 한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 군정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미국과 서구의 대중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한국의 독특한 대중문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미군정기에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 대중문화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특히 한국전쟁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 한국전쟁을 마무리 짓다 보니까 친밀감이 미국에 상당히 있었고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 심리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분단이 되니까 반공을 상당히 중시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친미주의가 나타나고 당연한 이제 그 수순으로서 체제 이데올로기로서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전파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태생부터 대중문화의 그 체제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성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에 군사정권이 들어서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때부터는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했죠.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 TV, 주간지 등을 이용해서 상당한 이제 그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상업주의가 산업화를 중시하다 보니까 상업주의로 이제 고급 문화가 상당히 대중문화화했죠. 왜냐하면 많은 이제 소비층들을 좀 홍보를 하고 마케팅에 이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고급 문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대중문화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강력한 통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군사 정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 이후에 반공을 또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열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또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해서 많이 또 강요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1960년대, 70년대를 넘어서 80년대가 되면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죠. 여기도 역시 군부 정치였죠. 군부 정치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이고 사회 비판적 대중문화를 상당히 탄압을 했죠. 그리고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대중문화를 상당히 방관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남 개발이 박정희 정권 때 됐는데 그 유흥가가 상당히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대중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상당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약간 이제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를 이용해서 중요한 소비자로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좀 특징이었죠. 그러다가 1987년 6월 6.29 선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민주화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직선제가 들어오고 헌법재판 제도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가 상당히 이제 그 하나의 그 시대를 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검열이 상당히 좀 약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 자본은 상당히 성장을 했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한국에서는 특히 더 빠른 속도로 급속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가 생산 유통하는 것이 미디어의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더 빨라졌죠. 그리고 문화산업과 시장의 규모도 상당히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상당한 이런 이제 그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약간 그런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 대중문화가 상당히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1990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990년에 동독이 해체됩니다. 공산주의의 한 축인 동독이 해체되죠. 그런가 하면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원조라고 얘기하는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이념 그동안에 이제 신냉전 구냉전이라는 냉전 시대의 어떤 20세기의 어떤 공산권과 자본 자유주의 세력 간의 어떤 대결이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이제 좀 탈색되는 탈이념의 시대로 도래를 하게 되죠. 1990년대에 그래서 이제 신세대들도 상당히 문화적 소비 욕구가 더 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기존의 대중음악과 다른 측면의 대중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10대를 겨냥한 문화 상품들도 상당히 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1990년 말부터 2000년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죠. 그러면서 대중문화가 더욱더 이제 아주 첨단화되고 더욱더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에 더 친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결국은 1세대 산업혁명이 결국 전기기관의 발달이라면 2세대가 전기의 발견으로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게 됐죠. 2세대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의 등장은 결국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인터넷 발달이 됐고 그러면서 인터넷은 결국은 네티즌들이라는 이제 문화의 새로운 하나의 이제 축들이 디지털과 온라인 이런 이제 세대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특히 이 손안의 컴퓨터라는 모바일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다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성적이고 탈정치적이고 소비적 문화가 나타나게 됐고 특히 이제 광장 문화도 새롭게 나타났죠.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촛불 문화 이런 게 광장 문화의 하나의 예시죠. 그러면서 정보와 디지털 혁명이 상당히 이제 본격화됐고 특히 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AI 시대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초융합, 초현실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사회가 본격적으로 우리 시대를 이제 새롭게 열고 있죠. 그러면서 1인 미디어 시대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대중문화가 상당히 이제 개인화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중문화가 상당히 이제 순기능도 합니다.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데, 먼저 이 문화라는 게 원래는 어떤 문화가 상당히 엘리트들만의 산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근데 그것이 대중화됐죠. 문화라는 것은 원래는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인데, 그 생활 양식이 학습되고, 새롭게 어떤 예술, 미를 숭상하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계층은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일부 소수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약간 그래서 문화라 하면 엘리트 문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에 대한 이제 대중화가 상당히 있었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 좀
그리고 중하층 그 노동자 계급, 이런 이제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과 구분했을 때, 이 세력들이 어떤 휴식을 가져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약간 해소해주는, 그 계급들도, 그 계층들도 하나의 문화를 접하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그래서 생활의 활력소 제공하는 기능이 상당히 대중문화의 기능 중에 중요한 거로 알아야 됩니다. 여가 시간이나 오락과 휴식이 결국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세기의 냉전의 시대를 고려해 보면 우리 사회는 특히 반공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는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도 이 대중문화의 기능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만 세력이 적다는 거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IT의 디지털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국경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즘에는 이제 거의 뭐 실시간으로 다양한 국제 문화들도 비록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직접 체험하듯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세계의 다양한 생활 양식들도 비록 간접적이지만 거의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 이게 이제 대중문화의 하나의 힘이죠. 그리고 아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을 우리도 했지만 그렇게 공통의 관심사를 표출하고 또 공동체 의식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거 하면 이게 이제 국가 간에도 약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국제 간의 어떤 갈등도 많이 이제 줄여들어서 사회 통합적 기능이 있지만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친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회 통합의 기능을 더 이렇게 밀접하게 합니다. 그 특수 문화를 부분적으로 이제 동질화 시켜서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능도 합니다. 대중문화가 그런 기능을 아주 잘 할 수 있죠. 단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너무 국내 선수들이 이 승부에 집착해서 너무 승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면 복수주의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도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대중문화가 일종의 이제 계속 그 문화 전승이나 보급의 어떤 기능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항상 과거의 것에 고착화되지 않고 새로운 문화도 창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개선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중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앞에 어떤 문화의 대중화 그리고 생활의 활력소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사회 통합 기능들이 다 이런 이제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하나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대중문화가 역기능도 있죠. 순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그 그림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능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라는 게 무비판적이고 획일적인 정보를 수용하게 만들죠. 아까 대중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제 그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차원도 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획일적 정보인데 청소년기는 특히 청소년이란 개념이 우리가 항상 배웠지만 약간 이제 9세부터 뭐 24세, 24세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청소년기는 항상 일단 성장에 가는 과정이죠. 청소년기는.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조금 더 비판적인 측면에서 어, 약간 이제 그 일종의 정립되지 않는 자아 정체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비판적이고 획일적으로 그대로 대중문화가 이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난 대로 배우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에서 이게 이제 현실 세계하고는 다른 판타지적 요소들이 있죠. 사이버 게임 같은 경우도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조금 더 폭력적이고 더 이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구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차이가 있는 허구의 세계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 현실과 가상의 영역들을 혼동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지나치게 그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그런 어, 역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대중문화는 이제 상업주의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광고들이 직접적 광고와 간접적 광고들에 우리가 노출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광고에 막 노출되다 보면 약간 행동주의 이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 익숙한 광고에 노출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소비가 상당히 자극적으로 불필요한 소비가 이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가치관의 혼란과 물질주의가 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대중문화의 역기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대중문화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범죄 관련 보도나 영화 등에서 상당히 충동성이 영화 등이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고 일탈행위나 모방 그 범죄 자체를 그대로 그좀 내보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충동성이 강하죠. 청소년기는 모든 이제 그 상당히 신체 발달이나 정서적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 그리고 또 꼭 청소년가 아니어도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탈행위나 범죄들을 모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대중문화에 많이 노출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이 청소년의 대중문화 수용에 대한 이제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수동적인 대중문화의 소비 주체에 불과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은 적극적인 대중문화의 향유자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죠. 이 두 가지의 이 관점은 어느 정도 그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이 관점이 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에는 이제 수동적 대중문화의 소비 주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까 약간 공산 세력도 무너지고 결국은 탈이념화가 많이 됐다겠죠. 이때부터 이제 매스컬처라는 개념, 저번에 봤죠. 매스컬처라는 개념에서 파플러 컬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더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세대 문화가 상당히 나타났고요. 시대 변화와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내고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은 항상 그렇지만 기성세대와 다른 문화를 추구하려는 그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소비 주체도 되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소비 주체가 됐다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대중문화의 향유자, 일종의 주체자로서 대중문화의 주체자로서 향유자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특히 인터넷 문화는 이 청소년들이 가장 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문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 요즘에 5G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고속 정보통신이 결합됨으로써 요즘에 이제 시대는 거의 뭐 초고속, 연결, 초융합, 초저지연성, 초현실, 초격차 이런 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초의 시대가 되면서 청소년들은 대중문화가 완전히 이제 압도적인 본인들의 문화, 특히 본인들이 감수성과 의식 표출이 잘 되는 그것들에서 본인들의 그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중문화가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제 본인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영역, 쿼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적극적 대중문화의 향유자다. 이런 관점들이 요즘에 이제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 대중문화의 이제 특징을 보면 여기서도 잘 나타납니다. 청소년 집단은 이제 상당히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또 특히 청소년 집단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큰 관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대학 입시 제도가 우리 사회를 일종의 통과 의례인데 상당히 고달프게 만들죠. 그래서 입시 지옥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학교 제도,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제도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제도 운영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대학 입시에 얼마나 원하는 대로 가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청소년 집단이 이 압박감이 커지죠. 그리고 경쟁의 밀도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려면 어느 이제 숨을 돌린다 하잖아요. 여가 생활을 하려면 뭔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중문화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까 학교 생활만 하다 보면 일종의 학교 문화에 갇히게 되면 상당히 이제 다양한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없죠.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별에 따라서 경제적 조건이나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대중문화를 이렇게 수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 본인이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일종의 본인의 가치관을 한번 들여다보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방식의 이제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영역을 준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교과서 내에서만 배울 게 아니고 어떤 지식과 정보는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그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국 청소년들이 친구 집단의 경계도 상당히 확정하고 뭐 어느 장르를 좋아하는 뭐 친구 집단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 집단 이런 경계도 상당히 확정하고 그 확정된 경계 안에 있는 친구 집단과의 유대감이 상당히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제 일종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된다. 그래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아 정체감과도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대중문화를 선호하게 되고 또 또래 집단끼리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방식과 통로를 통해서 이 대중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단 내의 경쟁에서 어떤 자원으로서
동원하면서 이제 그 본인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본인이 경쟁력에서 또 하나의 자원으로서도 쓰기도 한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의 팬덤 문화를 볼까요? 우리가 팬덤이라면 이제 스타를 떠올리죠. 스타가 뭐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스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청소년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 팬클럽을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팬클럽이 집단적, 조직적, 그리고 팬 문화의 주체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팬덤 문화라고 해서 일종의 팬덤 문화를 이루게 되죠. 단순한 팬클럽 문화에서 팬덤 문화로 변화하게 됩니다. 팬의 주체적 참여가 뚜렷하고 자신들의 문화 지대를 창조하고 확장하는 것을 이 팬덤이라고 해서 일종의 팬덤 문화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팬덤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차별과는 구별되는 이제 누구를 뭐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스타나 어떤 팬으로서 좋아하면 스타가 잘 되기 위한 생산자적 활동을 하기도 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적극적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팬덤을 이용하는 자본을 축적하기도 하지만 또 지식도 축적을 해서 어, 그 팬덤이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생산자적인 약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자기 이 만족감도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의 이러한 이제 장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 여기서 보면 이제 팬덤 문화가 어, 아까 항상 얘기했지만 양면성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일단 먼저 보면 어, 팬덤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학습한 게 아니잖아요. 이 팬들은 언론이나 문화상품 같은 경우로 보면서 생산자들의 이제 그 상당히 이 사기를 밝히고 총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이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소속감을 느끼고 또 스타의 그 어떤 그런 면모를 더 보여줘서 스타로서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신들도 그런 역할을 하나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같은 스타를 좋아하고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이제 또래들 집단과 또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를 이렇게 팬덤 문화하고도 어울리면서 상당히 친밀감이 더해지죠. 그리고 팬클럽 활동이나 카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이 일상의 스트레스에는 아까 학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감, 강박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여가 기능이 이제 덧붙여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팬덤으로서 스타에 대한 사랑이 극단적인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을 한다든지 너무 그 질서를 깨서 결국은 사고가 난다든지 어, 팬클럽끼리 뭐 충돌하거나 싸운다든지 위험비열을 또 남발한다든지 심지어는 협박을 하고 아까 스토킹을 통해서 스타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스타를 따라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성형을 하거나 지나친 화장을 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뭐 우울증도 걸리고 결국은 외모 지상주의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어,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역기능이 있죠. 그리고 상업주의로 인해서 지나친 소비 문화가 나타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이 팬덤 문화에 너무 빠지다 보면 학업에도 이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청소년의 팬덤 문화가 이제 바람직하게 정착되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과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청소년의 팬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어, 여러분들도 다 청소년기를 지났는데, 당연히 좋아하는 그 가수들이 있었고, 또 영화도 있었고, 영화 배우도 있었고, 스포츠 스타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 아직 아예 뭐 지금 이루는 팬덤 수준은 아니었어도 상당히 이제 팬으로서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팬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제 건강한 팬덤 문화 형성과 정착을 위해서 청소년들도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주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 청소년을 이용해서 상업성을 부추기는 일을 이제 이 상인들이 그리고 또 여러 그 성인들이 부모들이 좀 자제해야 된다. 청소년기는 아까 약간 미성숙의 영역에서 성숙의 영역으로 이렇게 가는 성숙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결국은 이제 그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팬덤 문화를 가지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자본주의의 대중문화, 그리고 스타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의 의식을 함양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기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 자아 정체감을 그리고 성 정체감을 키워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도 비판적 사고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스타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1910년 중반 할리우드에서 도입했다고 그래요. 이 스타 시스템이 원래는 도입하지 않으려 했는데 하도 이제 그 대중 관중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1910년 약간 할리우드에서 도입을 했는데 일단 스타를 만들어서 그 스타가 하나의 기업처럼 독립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그 상품성을 내걸고 영화사나 광고주들과 거래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죠. 스타 시스템이.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군중들의 신뢰를 얻고, 그럼으로써 그걸 또 소비 문화와 접목시키고, 그래서, 경제 마케팅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정계에서도, 스타를 만들어서 본인의 정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스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이러한 이제 대중문화를 만들고 또 스타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이 시스템, 이러한 흐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나면 이제 본인도 너무 그 어떤 팬덤에만 몰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갖는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의식을 함양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하고 또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 아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특별한 대안으로서 이러한 이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공간,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을 하나의 개발하고, 그러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이제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를 바람직하게 이끄는 하나의 방향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대안은 교내 동아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청소년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바람직한 청소년 팬덤 문화의 정착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청소년 일종의 이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교수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